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랩소디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핫한 소식들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자, 저희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 장이 계속 좀 힘듭니다. 힘듭니다. 한국은 좀 힘들고 그래서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미국도 사실은 이제 뭐 계속 장이 뭐 계속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계속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소식들 좀 약간 재미있는 소식들하고 이제 그 이슈들을 좀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서 이제 좀 재미있는 소식들 좀 전해드릴까 해서 자 산타랠리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 산타랠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뉴욕장이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되면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산타랠리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이제 매물이 현실 시세 차익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장세가 이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도 전날과 조금 오르고요. S&P 500 지수는 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를 대변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혼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제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혼조세인 것 같고요. 그동안 약간 이제 시세 산타랠리에서 이제 시세가 잠깐 올랐던 것들을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많이들 이제 소비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한 것들을 이제 만회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세 차익을 이제 실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 빅테크 주식이 좀 부진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전반적으로 다 애플 빼고는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조금 0.32% 상승했고 테슬라를 비롯해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도 약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이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가 생각보다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91만 명으로 3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고는 뭐 줄었는데 그 재취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만 재취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좋은 취업 자리가 많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골라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허드렛 일이나 이런 약간 그런 직종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이제 가고자 하는 직종들은 바늘구멍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직장이나 일할 게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바닥 쪽에 있는 직업군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약간 그러니까 좋은 직장 일거리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에서 재취업이 좀 어려운 이런 쪽은 화이트 칼라 쪽에 이제 취업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화이트 칼라 쪽에 그 취업에 관한 그 청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블루 칼라 쪽이나 이런 쪽의 취업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나 이제 그 큰 기업들이 계속 그 사이즈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 선순환 구조의 어떤 기업들이나 이제 그런 보잉이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회고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즈를 줄이면서 이제 새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취업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이제 2월 인도분이 0.68% 하락했고요. 배럴당 69.62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의 6월 인도분도 0.43% 내린 배럴당 73.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지표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이게 아니 오늘 또 정말 최고가가 또 나오게 되면서 네네네네. 예,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지금 계속 이제 환율 이 원화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 심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계속 달러를 사두려고 하니까. 정치 리스크가 또 그렇게 부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참 급등을 하는데 뭐 언제쯤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경제부 총리가 오늘 나와서 이제 그 저는 약간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이제 그 최 부총리가 나오셔서 이제 멘트를 하시는데 그냥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탄핵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경제 전반 환율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임무를 좀 더 충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지금 그 최 부총리의 역할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환율이 너무 지금 방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뭐 최 부총리의 역할이나 환은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본인이 이게 지금 정치의 본인이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역할은 또 다른 부분에 더 주력을 해야 되고 외환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그쪽에 신경 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서 한 말씀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더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준 네. 의장처럼 네, 네, 내가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에 네, 집중을 네, 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을 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거를 지금 뭐 해라 마라 의견을 제시할 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사실은 딱 그 자기 할 일만 딱 지금 집중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멘트를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옳은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 본인은 본인 할 일을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이 자기한테 왔을 때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건 뭐 맞다고 보지만 아직 자기한테 그게 오지 않고 자기는 지금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충실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너무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지금 지금 그 내란 그 이후 그 이슈 말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IMF나 이런 큰 이슈 말고는 뭐 그 이후에 이렇게 환율이 치솟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직구를 하는데 금융위기, 직구를 할 수가 없어요. 금융위기 네. 이후로 그죠? 직구를 못 하십니까? 너무 비싸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 사이버 먼데이와 이 좋은 기간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 하나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 맞아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네. 하나도 못했고 정말 비싸가지고 제가 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가 너무 싼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예. 환율 이거 진짜 걱정이기는 합니다. 정말로요. 이미 구매하셨거나 지금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 지금 여행을 다 취소한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여행업계나 이렇게 타격을 입는 게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가셨던 분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학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0.5배로 뛰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학비가 만약에 뭐 한 10,000불 정도 냈던 분들은 15,000불 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예, 물가도 2배로 뛰는 거고 0.5배로 뛰니까 이게 다들 뭐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한번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네. 뉴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 잠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제 4조 달러를 가느냐 마느냐. 뭐 엔비디아가 먼저 간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애플이 먼저 갈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왜냐하면 애플이 제가 근데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무소의 뿔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천천히 가지만 자신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가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서 애플 주가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4조 달러 근접하게 갔었습니다. 0.3% 상승하면서 259.02달러 마감하고 5일 연속 강세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35% 이제 올 들어서만 3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사실은 27%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이 이제 그걸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강합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사실 되게 시끄럽게 뛰었는데 엔비디아보다 사실은 더 많이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이 뛰긴 했습니다. 근데 애플은 이미 안정된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와는 또 다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3조 9,0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초에 이제 그 연초보다 이제 9,210억 달러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이제 지금이 259달러인데요. 264달러에 도달하면 이제 4조 달러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260달러까지 이제 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4달러만 더 하면 넘어서는 거였는데 이제 260달러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한 5달러 정도만 더 이제 주당 가격이 돌파하면 4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물론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숫자 노름이라 이게 뭐 4조 달러 큰 의미가 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뭐가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뭐 4조든 3조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이미 뭐 그 목표 주가를 300달러와 이제 32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보냐면 중국에서 지금 이미 그 AI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중국의 그 AI 관련된 것들 탑재하겠다고 이미 팀 쿡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챗GPT 소라가 계속 장애가 좀 많이 장애가 있나요? 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서비스 장애가 있어서 조금 이제 계속 그 사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 디렉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4시경에 오픈 AI가 접속 신고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주말에도 한번 얼마 전에 생긴 것 같고요. 계속 챗 GPT가 91%고 웹브라우저 관련돼서 7%, API 문제가 2%였는데 요거 이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계속하면서 복구가 됐습니다. 3시간 만에 복구가 됐고 이제 제가 볼 때 원체 사용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12일에 지난 12일에도 한번 생겼거든요. 두 번째고요. 올해 들었으면 레딕이나 이제 해외 커뮤니티 가시면 레딕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시면 오류에 관한 이미지 공유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기술 혁신도 좋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소라 이런 게 갑자기 나오면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비스나 너네들이 이제 돈을 갑자기 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걸 갑자기 하면서 서버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늘리면서 안정성 없이 뭔가를 계속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러다 신뢰를 잃는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화 시켜가면서 해라. 그러니까 애플처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기술력 확장이나 뭐 계속 기술력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뭔가를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싼 서비스만 계속 제공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 버전이 아닌데 그럼 베타 버전에 맞게 내야지 그걸 돈을 받아가면서 너희가 서비스를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화를 좀 시켜놓고 좀 베타 버전을 해야지 그걸 한 달에 뭐 30만 원 정도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장애가 생겼는데도 어떤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서비스나 그 뒤에 대한 어떤 AS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 챗GPT에 한해서 사과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챗GPT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장애가 있으면 뭐 서비스 기간을 준다거나 뭔가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뭐 고장이 났다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 관련된 그 해당 기관이 있으면 저는 좀 약간 뭔가 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거든요. 관리 감독 기관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해외에는 그런 게 없나요? 잘 모르겠는데.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가 봅니다. 네,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왜냐면 이제 챗GPT는 그래도 네, AI 그 챗 서비스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네, 있는데 네, 이런 네.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게 좀 네, 전 믿어지지가 의외인 것 의외이긴 같아요. 합니다. 네, 제가. 의외라는 근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원체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엔비디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그 급격하게 본인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요? 성장하면서 네. 블랙엘 같은 게 이제 과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먼 서비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성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나중에 좀 앞서가는 것들을 먼저 선보이는 것들에 좀 더 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처럼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가 딱 선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장해.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맛보게 해주는데 더 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버그가 조금 있더라도 그냥 옛날에 윈도우가 그랬거든요. MS 정신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MS가 약간 그쵸. 예전에 네. 저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윈도우가 나오기만 하면 그 버그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버전들은 아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네네 거의? 그랬던 그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안 저도, 했던 것 네, 같은 거예요. 저도 그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리고 상위 버전 꼭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새로 나왔는데 너무 안 좋아서 이전 네. 버전으로 다시 까는 네. 경우도 있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꼭 프로페셔널 버전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홈 버전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사용자에 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이 권도영 씨 얘기를 좀 잠깐 할까요? 얘기해봐야죠. 네. 권도영 씨가 이제 미국행이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몬테그로노 현지에서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꼼수가 안 통했다. 뭐 네, 이런 이분이 얘기가 이제 나오던데요. 몬테그로노 대법원에서 자신이 이제 한국 송환을 결재로 무효로 하고 범죄 인도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이양한 데 대해서 제기했으나 유럽 인권 재판소 판례 근거를 들어서 법률 해석 부분에 관해서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결정에 달렸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미국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는 이제 권도영 씨를 계속 받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당연하죠. 네. 네. 피해자들이 워낙 네,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한국 쪽에서 상당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 하세요. 한국에서도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분을 잡아서 이분의 재산을 빨리 이제 어떻게든 회수를 해서 돌려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국에서 피해 보신 분들은 한국으로 오길 바라시고 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크립토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 사범에 네, 관해서 네, 네, 워낙 세니까 네,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네, 네. 거죠. 한국에 오면 사실은 이분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이제 약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시는 부분에서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하실 때 투명하지 않고 약간 그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정리하시는 부분에서 나중에 파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밝혀질 텐데 한국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이제 미국만큼 이렇게 잘 투명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강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좀 미국에 이제 제가 좀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좀 강력하게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분이 예전에 보니까 이제 좀 독특한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전반적으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스탠포드 대학 나오셨구나. 네, 중퇴 입학한 후에 이제 경제학과하고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했는데 스탠포드에는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대학원에만 있었고 학부 과정에는 없었는데 학부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와전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만 입학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학원에만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에 3개월간 근무했는데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인턴으로만 있었다 여기 이제 경력에 써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애니파이라는 걸 창업을 했고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씨와 테라폼 랩스라는 걸 창업을 해서 이제 CEO를 맡았고 그때 이제 암호화폐 테라 USD와 루나를 이제 발행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분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누구지? 일론 머스크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위터도 많이 하고 도지코인과 루나코인을 많이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구설에 많이 오르면서 기행도 많이 하지만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이제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완전히 사기꾼인 권도영 씨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라는 분도 권도영 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많이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인이라는 분도 이 트윗을 보고 중단하라고 계속 폰지 사기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분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분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요? 엘리자베스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분도? 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기꾼으로? 분이 그분도 스탠퍼드를 나오셨거든요. 사기꾼으로 유명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 여자분인데 지금 그 그분은 실형을 사세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네, 영화 재밌게 네, 좀 이따 봤어요. 제가 네. 보여드릴 텐데 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드라마 네, 나왔죠. 드라마 저도 네.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정말 좀 잘 다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셔가지고 다 돌려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언론도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막 너무 열광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분이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대통령 당선 당시 트위터에 각하 저는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코인 트위터를 남기기도 화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입항 당시에 중앙일보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많은 언론들이 막 너무 띄워줬던 것 같더라고요. 이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SNS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건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관. 네. 예, 이렇게 해서 뭐 쭉 돼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루나코인이 붕괴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어그로를 또 끌어서 이제 트위터 활동을 계속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적색 공개된 수별 이후에도 네, 줌 같은 거 키셔가지고 네, 네. 괜찮다 이런 네, 이야기도 그렇게 하고 하시면서 그게 이제 좀 나쁜 거죠 네. 사실은. 뭐 트위터 상에서 적색 네. 수비가 돼 있는 도주 중에서도 계속 도주 중에도 네. 네, 계속 활동하고 VIP 행사도 막 하시고 뭐 그랬던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본인은 이미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놓고 네, 네. 이런 이제 도주의 정황들이 있고 네. 하니까 희대의 사기꾼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분이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은 이제 한국에 오셨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이분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미국 가서 좀 제대로 처벌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만만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만하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적게 형을 받을 네, 수 네.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 왔을 때 그걸 한국에서 그걸 다 보장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권도영 씨라는 분이 과연 그거를 다 내놓겠느냐 한국의 법이 그걸 다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이 되느냐 과연 그동안 얼마 전에도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실형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장시켜 준다고 해서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만약에 누군가 보셨다고 성윤이 남편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손해를 누군가 보셨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법에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 손해를 보셨다면 그게 누군가 손해를 보셨으면 그게 과연 손해를 본 부분만큼 우리가 메이크업이 된 부분이 있는가 사례가 그동안 많은 분들 제 커뮤니티를 보니까 과연 있었던가 그럼 이 권도라는 분이 오셨을 때 그게 메이크업이 될 것인가 근데 미국의 사례는 꽤 많더라고요. 이 메이크업을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무 치령이 있고 아예 살아서는 감옥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구해서라도 네. 보석금을 내놓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다음 거 좀 요거 이제 정말 기업 차원에서 벌인 사기 행각으로는 정말 엄청난 거고요. 이게 대단했던 게 이 엘리베스 앤 홈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빌리 에반스라고 되게 부자입니다. 이혼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인트 존스 스쿨이라고 되게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화학공학과라고 되게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무역개발청 앨론의 전 부사장이고 되게 중산층에서 되게 부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유창하게 잘했고요. 어릴 때부터 야심가였습니다. 2001년에 스탠퍼드에 입학했고요. 2학년 때 3학년 재학 중일 때 이제 중국과 홍콩에서 사드가 유행할 때 중국어를 잘하는 이점을 생각해서 이제 싱가포르의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의학키트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스탠퍼드를 중퇴하고 스타트업인 테라노스라는 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극소량의 혈액으로 250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학키트라는 에디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테라노스라는 미국 최고의 메디컬 유니콘 기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가 9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브스에서 이 정말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포브스에서 45억 달러 자산을 가진 엘리자베스 홈즈를 자수성가인 여성으로 꼽았고요.
이게 포지 모델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게 정말로 이제 정말 대단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정말 16개까지밖에 하지 못한 이게 정말 근데 기본적으로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난리가 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기업 가치가 0원으로 추락했고 재산도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잘 나갈 때는 이분이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생각나십니까? 약간 이분 보시면 되게 이쁘신데요, 근데. 네, 되게 이쁘시죠. 네. 그러면 금발이죠. 네. 이분이 추구했던 게 여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의상이랑. 예, 약간 이 청바지 입고 약간 목폴라 입고 약간 여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죠? 네, 그냥 네, 아예 그죠? 그걸 한 네. 겁니다. 예. 여자 스티브 잡스 실리콘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최악의 사기꾼.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27세 고급 호텔 창업자인 빌 에반스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이런 결혼 같은 걸 이미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2021년에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이제 금융 사기 3건하고 이제 유죄를 판결받으면서 4건에 관해서 이게 이제 미국이 정말로 대단한 나라라는 게 최대 80년 징역형이 가능한 거를 이제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조금의 배상형을 구형받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대 감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11년 3개월의 선고를 받습니다. 감형을 계속 받고 자기가 이제 배상금 같은 걸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계속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도영 씨도 미국을 가야 된다는 게 이렇게 배상금을 내놔서 피해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보상은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상금을 내놓으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9년 6개월까지 감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제가 볼 때는 10년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배상금을 내놔야 10년 정도까지 감형이 되는 겁니다.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엄청난 배상금을 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가 더 살 거냐 아니면 이제 내놓고 네, 거의 또 재산을 감형을 다 내놓은 받을 겁니다. 거냐. 그래야죠. 예, 그건 정말 제도가 좋네요. 예, 재산을 거의 다 내놓고 그래야 이제 9년 그래도 9년 10년을 산 겁니다. 예, 제대로. 예, 그래도 10년을. 나쁜 사람이지만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고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되게 악독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통제를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그 안에서부터 이제 나이 차이가 20살 나는 그 연인 관계를 많이 맺었었고 파키스탄인 같이 그 공학 20살 때부터 이제 테러 창립할 때부터 자기는 CEO였는데 COO라고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외부 투자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숨기면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숨겼고 결과도 숨기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게 됐고 별다른 경험이 없는 자기 남동생을 채용해서 중역으로 맡겼고 많은 것들을 숨기면서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도 많이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됐었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멘트를 할 때 이 홈즈라는 분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면 의도적으로 멘트를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중성적으로 얘기합니다. 낮게. 약간 그 이미지 메이킹을 이미지 해요. 메이킹을 하면서 유튜브 목소리를 보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되게 낮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막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는데 드로바웃에 보시면 이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요거 연기를 되게 잘합니다. 예, 연기를 되게 잘하고 눈 요렇게 이렇게 눈 보시면 둘이 눈 연기가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금발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 색깔도 원래 갈색입니다. 네. 갈색인데 요렇게 금발이고 이런 모습을 이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금발로 염색을 합니다. 약간 백침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발로 늘 해서 이제 이렇게 연생을 많이 하는 걸로 하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S&P 500의 기업 여성 중에 금발 비율이 48%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금발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랩소디가 이제 가야 됩니다. 왜냐면 네. 다음 또 네. 그 스케줄이 아, 있어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경계톡 스케줄 아니 때문에 얘기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아니 얘기해 주십시오. 5분이라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얘기해 빨리 주십시오. 이제 네. 저희가 이 유튜브 시리 좀 바쁩니다. 네. 그래가지고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559만 명을 기록을 했고 그 지난 10월 달 이후로 한 달 만에 60만 명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국내 증시가 부진하면서 국내 증시에 관한 거래대금 상으로 계속 좀 더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도 한국 증시 이야기 해드렸는데 한국 증시 대비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거래 대금이 조금 더 우위에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이게 시장의 파이가 한국 시장에서 정말 이제 국내 증시를 뛰어넘게 되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금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국내 주식시장 그런 참여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서울경제에서 또 나왔더라고요, 신문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일단은 전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와이즈에서 비트코인 투자 기업을 추종하는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기업들 몇 개를 묶어가지고 그걸 또 ETF 상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최소 1,000개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에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승인이 된 건 아닌데 다양한 방식의 이제 암호화폐 ETF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ETF,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추종하는 10개 정도 담은 ETF, 그리고 이제는 ETF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또 투자하는 ETF 이런 식으로까지 좀 나왔고 비트와이즈가 ETF에 포함한 기업들의 요건은 비트코인 100개 이상 보유하고 최소 1억 달러의 시가총액과 최소 평균 100만 달러의 일일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SEC에서 신청은 되어 있는데 아직 승인의 가능성은 좀 없고 뭐 아직까지는 게리 겐슬러의 이제 산하에 다 게리 겐슬러의 집권하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도 이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을 때 승인 가능성들도 조금은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이 의도된 연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알르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이제 계정 통해서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이 약 3만 3천 개가 중앙화 거래소에 입금된 사실을 지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하락이 의도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일단 크립토컨트의 이제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된 비트코인의 양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에 다소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던 유입량이 최근 몇 주간 3만 3천 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치로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가격 조정을 일으키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CEX에 유입된 비트코인의 약은 약 4조 6천억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또 이제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의 양을 토대로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내비쳤는데요. 고래들이 이제 물량 축적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흔한 상식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의 버블을 측정하는 방법은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의 양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들의 장기 투자 포지션과 고래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을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제는 이제 흔한 일이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어떤 패턴을 보고 강세장과 약세장을 파악을 하느냐 그러면은 유입되는 자본의 양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간 70억 달러 하나로 10조가 넘어가는 금액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강세장이고 강세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사이클이 지속되는 동안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고요. 단기간 내 강세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여기 지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스트롱셀이다라고 하고 스트롱 바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
강한 유입세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강세장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온체인 지표상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데리비트에 따르면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27일 17시 14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풋콜 비율은 0.69이고 가격은 85,000달러고 같은 시간 37억 4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옵션 만기도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 시장의 어떤 변동성들이 현물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암호화폐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한번 급하게 오늘 끝내봤습니다. 본부장님 뭐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기를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네, 그런 맞아요. 겁니까? 조정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할 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10만을 찍고 나서 이제 네. 다시금 그러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인 거죠. 그 부분에서. 시세 그거를 하는 건가요? 시세 조정이요? 네. 뭐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뉴스상의 큰 악재까지는 없고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뭐 블록체인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은 네네네. 이미 좀 소화가 된 그러니까 그건 상황이어서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트럼프 취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취임 이후의 가격 혹은 취임 직전의 가격 변동성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 네. 요인은 지금 없는 건가요? 상승 요인은 이제 그거죠. 트럼프 취임. 네네. 그게 이제 되는 거 그리고 전략적인 비축 자산 선택. 네네네. 그거가 아마 큰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 환율과 싶은데요. 비트코인은 크게 상관이 저- 없나요? 저희 쪽 환율랑은 상관없고 달러 인덱스랑은 상관 있어요. 아, 달러 그래요? 가격이 이제 보통 상승을 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은 약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랑은 이제 뉴욕의 달러를 기준으로는 그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달러도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관련해서 한번 제가 네. 궁금해서 우리 네. 환율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나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지금- 환율이랑은 네, 크게 관계가 네. 없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랩소디 오늘도 저희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160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26일 기준 54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약 161조 2천억 원, 22.7%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그룹의 증신의 비중은 27.57%로 2021년 초 38%대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상장한 201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 들어 31.71% 하락하며 그룹 전체 시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 SDI, 삼성 E&A, 호텔신라 등 주요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일부 금융계열사와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의 부진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그룹 관련 상장 지수펀드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덱스 삼성그룹 밸류는 올해 14.15% 하락했으며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과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가중도 각각 13.12%, 3.86%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 없이는 삼성그룹의 증시 영향력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그룹이 다시 증시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내년 1분기부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는 TSMC의 첫 미국 생산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 피닉스의 1공장에서 첨단 4나노 공정 기술로 윌 1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순부터는 생산량을 2배로 늘려 월 2만 장을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P1 공장의 2단계 구역은 이미 완공되어 장비 설치를 진행 중이며 내년 중순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SMC는 애리조나 공장을 메가팹으로 설계, 기존 반도체 공장의 2배 규모의 클린룸을 설치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TSMC는 애리조나에서 장기적으로 2나노 및 1.6나노 공정을 계획 중입니다. 이 공장은 2028년에, 3공장은 2030년 말 이전에 각각 첨단 공정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과거 37%에서 현재 12%로 감소했지만 TSMC의 투자로 제조업 부활이 기대됩니다. 다만 대만산 자재 의존도가 높아 관세 및 운송 비용으로 인해 미국 생산 비용이 대만 대비 약 30%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TSMC의 미국 파운드리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TSMC는 대만 가오슝에서도 2나노 공정 시설을 확장 중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3공장 인근에 P4와 P5를 건설해 202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TSMC의 미국과 대만 양대 생산 시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업황 회복 지연과 경영 악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최근 중국과 한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퇴직 조건을 1년치 기본 연봉, 위로금 2,500만 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8인치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며 전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레거시 제품을 주로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장기적인 시장 침체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이 구조조정의 배경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장기간 업황 회복이 지연되며 다양한 노력에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자구책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경쟁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전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범용 제품에서 중국 경쟁사에 밀리며 시장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구조 조정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시장 침체를 반영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회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정책을 두고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기술업계 인사들의 입장에 힘을 실었지만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H-1B 비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2일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AI 수석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중 이민정책 강경파들은 크리슈난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먼은 크리슈난을 향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 학생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길을 열어줄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H-1B 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미국의 문화적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은 탁월함보다 평범함을 숭배하는 문화가 장기적으로 기술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술업계 인사들의 입장에 힘을 실으며 H-1B 비자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 자산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H-1B 비자 소지자를 많이 활용해왔다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기술업계 인사들을 외국 인력을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신흥 재벌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오랜 측근 스티브 배너는 H-1B 비자는 외국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술업계 입장을 지지하며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혹은 마가 진영의 반발이 계속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희생자와 유족,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성명을 통해 무안에서 발생한 비극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에 사고 이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희생자 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간 비극에 한국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애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외무장관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완 태국 총리는 자국민 2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며 희생자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외무부에 즉각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내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는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일본 국민을 대표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이번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사고의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촌부리주의 카오키여우 동물원에 사는 아기 하마 무댕이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으로부터 1천만 밭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무댕의 인기를 더욱 높이며 밈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7일 태국 카오키여우 동물원은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무댕과 동물원을 위해 1천만 밭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테린은 지난달 무댕이 그려진 셔츠를 입고 동물원을 방문해 무댕을 직접 보고 갔습니다. 이후 동물원에 편지를 보내 무댕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다고 밝히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부테린은 무댕이 자라는 동안 그의 양부가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동물원의 동물 복지와 교육에 헌신하는 모습에 칭찬했습니다. 동물원은 부테린의 기부금을 활용해 무댕과 가족 하마들을 위한 1600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동물원은 동물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부자에게 후원 동물의 명예 양부모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테린의 기부 소식은 무댕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무댕의 이름을 딴 민코인 가격이 약 70% 상승하고 거래량은 1037% 폭증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가상화폐 매체 더디파이언트는 부테린의 기부와 양부 역할이 밈코인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창립자이자 가상화폐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부테린의 이번 기부는 가상화폐 커뮤니티는 물론 태국 국민에게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기부는 동물 복지와 가상화폐 시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무댕의 이야기는 태국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